안녕하세요. 442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7살이고 결혼은 3년 차입니다. 제 신랑은요. 저에게 너무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사람이고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 늘 헌신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바람이란 단어는 저한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신랑을 너무너무 믿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턴가 자꾸 핸드폰을 갖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문자도 보내고 삭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 눈치를 보는 걸 느꼈어요. 회식이 있어도 중간에 빠져서 일찍 왔던 신랑이 요즘엔 자주 회식한다고 늦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이란 딱 뭔가 감이 오더라고요. 신랑 잘 때 핸드폰을 뒤졌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나 핸드폰 하루 이틀 만지나요? 지운 흔적을 발견했죠. 통화 목록에 문자 보낸 게 있는데 문자 보관하면 없더군요. 분명 그 번호일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 핸드폰으로 번호를 옮겨놨고요. 신랑은 제가 본인을 많이 믿고 있다는 걸 잘 알기에 어김없이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또 회식을 한다더군요. 그 얘기 듣자마자 알았어, 다녀와. 술 많이 먹지 말고 라는 말을 남긴 뒤 아파트 친구 차를 빌려서 회사 앞으로 쫓아갔습니다. 미행을 했죠. 참 구질구질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겠냐고요. 그래도 그 번호 하나 갖고 뒤집어 엎기엔 증거가 너무 부족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신랑 말빨이 변호사급이거든요. 항상 싸울 때 신랑이 끝까지 앉아주고 싸워서 제가 말빨로 져버립니다. 아무튼 회사 건너편 커피숍에 앉아 회사 정문을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 6시 땡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혼자. 회식이면 다 함께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어찌하나 보려고 쓱 봤더니 주차장에서 일단 차를 빼더라고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원래 회식하면 술을 마셔야 하기에 항상 차를 회사에 두고 가거든요. 뭐 대리를 부르려고 저러나 먼저 예약을 하러 가나? 참나 그때까지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뒤를 열심히 따라갔죠. 가다 보니 어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더군요. 주차는 안 하고 적당히 차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멀찌감치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아주 늘씬하고 이쁘장한 아가씨가 제 신랑 차에 올라타더군요. 아, 그때 심정이란 피가 거꾸로 쏟고 뒤통수가 찌릿찌릿했습니다. 나랑 연애할 때 매일 태우러 오더니 바람질 하면서까지 여자를 모시러 가? 그때 내려서 덮치고 싶었지만 확실하게 잡자 해서 쫓아갔죠. 평소 그렇게 눈치 빠른 사람이 옆자리 여자에 홀렸는지 뒤에서 미행하는 건 아예 꿈에도 몰랐나 봅니다. 시내를 빠져나와 미사리 쪽 카페촌으로 가 어느 카페로 들어가네요. 차에서 내린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갑니다. 차를 세워서 핸드폰으로 줌 땡겨서 사진으로 몇 장 찍었습니다. 어디 구석자리에 앉았는지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고 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대학 동기 남자 사람 친구를 급하게 섭외했습니다. 30분 내로 올 수 있다 해서 주소 찍어주면서도 제 눈은 카페 쪽을 계속 바라봤죠. 친구한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기 정말 쪽팔렸지만 뭐 입이 가벼운 친구가 아니라 믿었습니다. 제 결혼식 때도 왔었지만 따로 만난 적이 없으니 제 신랑이랑 안면이 없었죠. 얼마 후 친구가 도착하길래 신랑 얼굴을 핸드폰으로 확인시켜준 뒤 여자 인상착의도 함께 말해주고 옆 테이블이나 뒷 테이블 가서 얘기를 들어봐라 했죠. 카페로 들어간 친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 아가씨는 제 신랑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호칭을 언니라고 했다면서 언니한테 들키면 어쩌냐느니 우리 이래도 되냐느니 난 근데 오빠 같은 사람이 좋다느니 뭐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부리고 있고 우리 신랑은 옆에서 해벌쭉 하고 있더랍니다. 우리 신랑 애교 있는 여자 완전 좋아하거든요. 제가 애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남편이 너는 우리 와이프가 채워줄 수 없는 걸 채워준다느니 넌 정말 예쁘고 귀엽고 널 조금만 빨리 만났다면 너랑 결혼했을 텐데 라는 개 같은 소리도 했답니다.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신랑이랑 그년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차를 타고 출발했고 전 뒤따라 나오는 친구를 태우고 남편 차를 따라갔습니다.
결혼식장에도 와줬던 남자 사람 친구와 차로 남편의 바람 현장을 미행하는 모습이 참 민망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달리던 차는 모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데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 찍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 배신감, 이 굴욕감 말로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 최후의 즐거움을 즐겨라. 너랑 나랑은 오늘부로 끝이다. 제가 한번 뚜껑 열리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전 연애할 때도 얘기했지만 바람은 곧 이별이라는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려서 도대체 운전을 할 수가 없어 그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해주고 간신히 집까지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제 폰에 저장되어 있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빠랑 오늘은 그만 놀고 집에 들여보내라. 내일이면 네 품으로 보내줄게. 문자가 없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번호가 아니라면 문자든 전화로든 누구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맞았습니다. 그년 핸드폰이 맞았던 겁니다. 20분 정도 기다려도 답이 없길래 남편 짐을 쌌습니다. 주말에 입을 옷, 회사 출근할 때 입을 옷, 속옷, 양말 그냥 개지도 않고 다 구겨 넣어버렸습니다. 큰 여행 가방 하나 들어가더군요. 짐을 다 싸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이랑 김치를 꺼냈습니다. 소주를 머그잔에 따르고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오늘 제 기분이 쓰디쓰다 보니 오늘따라 소주가 달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 있는 여행 가방을 한번 보고 식탁에 놓인 소주병을 보더니 인상을 쓰며 저에게 너 술 마셨어? 이럽니다. 그래, 마셨다. 어쩔래 이 삐리리야. 그러면서 손으로 김치를 잡아서 신랑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만큼 화가 났는지 감이 오나 봅니다.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남편은 자기야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무릎 꿇고 빌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을 밀치고 핸드폰으로 찍어온 사진들을 내밀면서 한번 보라 했습니다. 네가 오늘 어떤 짓을 한 줄 아냐고. 아니 이게 오늘뿐만이 아닌데 한번 걸린 것뿐이지. 사진을 본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제 팔을 잡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나 지금 네 엄마랑 통화할 거니까 닥치고 있으라고. 본인 아들 애지중지 하시는 만큼 며느리도 애지중지 하시는 우리 어머님.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하신 어머님.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 편을 드시겠지만 그래도 본인 아들 이만큼 나쁜 짓 했다 알려야 했고 내가 이 남자랑 끝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전화기 뺏으려고 하는 걸 한 손으로 부엌칼을 잡고 눈에 도끼 뿜고 진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했더니 지가 화낼 상황이 아닌 걸 아는지 조용히 있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아들이 바람이 났어요. 오늘 둘이 만나는 거 모텔 들어가는 거 다 봤다고. 저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혼해도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일단 신랑 바꾸라 하십니다. 남편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자 옆에 있는 저도 다 들릴 정도로 어머님의 욕 한 바가지 죽여버린다는 뭐 그런 비슷한 소리가 다 들립니다. 어머님도 여자긴 여자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며 절 너무 사랑한다네요. 그래서 내가 딴 년이랑 잠까지 자는 새끼 뭐 좋다고 너랑 한 이불 덮고 자냐고. 너도 알다시피 난 바람 피면 너랑 끝이라고 얘기했다. 아예 평생 그년 치마 밑에서 살아라. 난 너랑 못 산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오늘 한순간에 무너졌다. 너 내 성격 잘 알지 않냐. 난 한 번 한다면 한다. 애 안 낳길 잘했다. 너 같은 새끼도 아빠라고 따라댕길 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구역질이 난다. 네가 그년이랑 모텔 가서 부볐을 거 상상하니 네가 너무 더럽다. 더러운 면상 들이대면서 잘못했다고 빌지 말고 꺼져라. 너 따위 거 안 봐도 상관없고 나 아직 나이 어리니 다른 남자 만나 잘 살 거다. 그리고 내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할 거고 그렇게 되면 너랑도 나랑도 끝이다. 그년이랑 잘 처먹고 잘 쳐 살아라. 이 삐리리야. 뭐 대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난 너밖에 없어. 걔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이럽니다. 순간 열이 머리 끝까지 쳐올라서 남편 뺨때기로 후려쳐버렸네요. 갑자기 맞은 남편이 당황해합니다.
성격이 불같긴 해도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기에 그냥 뺨만 감싸고 쳐다만 보네요. 그리고 남편 전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리 들리자마자 야 이년아 정신 차려라. 유부남 만나서 잘 되는 년 하나 못 봤다. 지금 얘가 너한테 이러는 거 본심인 거 같냐? 그랬더니 사과할 줄 알았던 그년이 남편을 사랑한답니다. 참나. 그래서 그래 니들 사랑하니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라. 이 새끼가 뭐 쥐뿔이나 있는 줄 아냐? 내가 여태 관리하고 사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랬더니 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 그렇게 사랑하고 당당하면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헐 온답니다. 얼마나 걸리냐니까 30분 정도만 갈 수 있답니다. 그래 와라 했더니 신랑이 오지 말라고 옆에서 떠들길래 핸드폰 끊고 전화기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제 핸드폰 들어 어머님한테 전화해 그년 지금 집에 오고 있다고 30분 후면 도착한다네요. 어머님 다시 예비 며느리 보러 오시겠느냐고 했더니 아가 진정하고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그 새끼 꽉 붙들어 매놔라. 내가 가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짱 끼고 소파에 앉아 있으니 남편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번만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하는데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 어머님이 먼저 도착하셨네요. 우리 어머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겐 한없이 상냥한 분이시고요. 평소에 저랑 신랑한테 화 한 번 안 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랑을 패기 시작하십니다. 신랑도 밖에선 한 성깔하고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남자지만 엄마가 때리니까 반항도 못하더군요. 찍소리 안 하고 엄마 잘못했어요만 하네요. 네가 여태 누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밖에 나가 그 지랄이냐며 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냐며 엄마가 아빠 바람 폈을 때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네가 옆에서 봐와놓고 네 애비 닮아 이 모양이냐며 이 빚을 평생 어떻게 갚으려고 이딴 짓을 벌려놓냐며 너 쟤랑 이혼하면 엄마랑도 끝이라고 엄만 딴 며느리 볼 생각 없다고 하시며 남편 등짝을 내리치십니다. 이런 어머님을 보니 제가 다 눈물이 납니다. 무리하시다가 어머님 쓰러질까봐 제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마침 초인종이 울리고 그년이 왔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체력이 방전되셔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도도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일어나시더니 현관으로 와 그년의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휘감으시며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더니 거실에 내팽겨쳐 버리십니다. 그러더니 무릎 꿇으라고 하십니다. 그년 적지 않게 놀랐나 봅니다. 당황하며 뭐 하시는 거냐며 떽떽거리는 걸 어머님이 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만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라 하십니다. 어머님이 무서웠던지 무릎은 꿇는데 바로 저인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네요. 근데 제 남편이 아니라고 전 얘 사랑한 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데리고 논 것뿐이라고. 어머님 거기서 한 번 더 도셨죠. 이 미친놈이 여자를 데리고 논다면서 그것도 처녀를 이런 나쁜 새끼가 다 있냐며 넌 남자도 아니고 쓰레기라고 막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제 남편 말 들은 그녀는 서러웠던지 눈물을 펑펑 쏟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들었지? 유부남들은 다 똑같다고. 자기 가정 버릴 작정하고 바람피는 사람 없다고. 너도 얼른 정신 차리고 좋은 남자 만날 생각하라고. 니년도 노란한 게 불쌍하니 이 정도만 하고 보내겠다고. 성질 같아선 네 년놈 둘 다 내가 죽여버리고 싶지만 깜빵 가기도 싫고 니년 깽값 물어줄 돈도 아까워서 싫으니까 꺼지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더 맞기 싫으면 당장 가라고. 우리 아들 마음 알았으니까 가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남편 한번 째려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남겨진 신랑. 어머님 어휴 하시며 거실에 앉으시더니 저한테 맞아 어머님한테 맞아 정신은 반쯤 나간 그 사람한테 다시 무릎 꿇으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꿇대요.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라 하니까 제 믿음 무시한 거, 저에게 상처를 준 거,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것이라고 하네요. 어머님이 아가 너는 어쩔 셈이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믿음 없는 결혼 생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신랑이 안 된다고 펄쩍펄쩍 뜁니다. 절 너무 사랑한다네요. 그래서
난 너 이제 사랑 안 해. 이래버렸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 아가, 내가 얘 애미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구나. 한 번 더 느끼는 거지만 팔은 정말 안으로 굽는 게 맞는 것 같다. 네가 내 딸이었음 당장 이혼하라고 했었을 것 같지만 내 며느리라 이혼은 제발 하지 말라고 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나도 용서를 하고 내 아들도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 애미랑 오빠가 평생 너한테 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머님 말씀 듣더니 신랑도 오빠가 더 잘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미안해. 이럽니다. 또 한바탕 그렇게 승질을 내고 나니 어느 정도 풀리는 게 있는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고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행복할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어머님 알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며 어머님이 신랑 짐을 보시더니 신랑 보고 저거 갖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얘랑 잘 테니 얘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진 집에 가 있으라고. 그리고 근무 시간 이외에 회식도 절대 안 되며 퇴근 시간 이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가만 안 놔둘 테니까 그렇게 알라며 짐을 억지로 쥐어주시며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너 30분 내로 집에 들어가고 아빠한테 확인할 테니까 딴 데로 살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신랑 그대로 쫓아내고 나서 저도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내가 자식 잘못 키워 그런 걸 네가 왜 미안해 하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맥주랑 소주를 꺼내시면서 나랑 술 한잔 하자시면서 내가 어디 좋은 데 데려가서 한잔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뚫린 데서 하긴 안 부끄럽다고 집에서 마시자고 하시네요. 함께 술 마시면서 어머님 살아오신 이야기, 아버님이 바람피신 이야기, 지금까지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곤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시는 거예요. 그리곤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안하시다며 내 며느리는 너 하나였으면 좋겠다고 엄만 널 정말 사랑한다고 엉엉. 아무튼 어머니랑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거하게 취해서 안방에서 뻗어 자버렸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머님이 북엇국 끓여 놓으시고 출근하셨더라고요. 오후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랑 어제 본가에 가서 아버님한테도 엄청 혼났다네요. 본인이 여태 눈치 보며 산 게 뭐 때문인지 알면서 너까지 그러냐고.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남편 집 내보낸 지 3일 되었는데 밥은 잘 먹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또 속이 뒤집어지는 게 이렇게 살다간 속병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어머님 봐서는 용서해주고 싶지만 신랑이 한 짓 생각하면 두 년놈을 때려 죽여도 속이 안 시원할 것 같아요. 아직 친정엔 말 못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리플이 많이 달릴 줄은 몰랐어요. 며칠간 계속해서 리플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어보고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 깊게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빠 누나께서도 찾아오셨는데 지방으로 시집을 가셔서 오기 불편했을 텐데도 한 걸음에 오셨어요. 뭐 어머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에 누님 말씀은 생략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죠. 저 멍청하다고 욕하실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헤어지겠다는 마음보다 더 많이 큰가 봅니다. 집 내보낸 일주일 동안 신랑은 퇴근 후에 어디 가서 술도 못 마시고 집에서 반주로 한두 잔 하다가 밤 늦게까지 술 먹고 뻗어 자기 일수였다네요. 제가 생각해 보겠다는 그날 이후로 어머님도 누님도 오빠도 절 재촉하지 않았어요. 참 감사했죠. 오빠한테 전화해 할 얘기가 있으니까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왔고 식탁으로 불러 네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했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게 평생 씻지 못할 죄이고 너 이외에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건 자기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큰 실수였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땐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만약에 네가 다시 한번 바람을 핀다면 나는 2번 죽는 거고 내 인생은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하니까 그땐 정말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겠답니다. 죽으라면 죽겠답니다. 그리고 2번 다신 그런 일 없을 테니 자기 한 번만 더 믿어달라 합니다. 그래서 죽느니 사느니 그런 비현실적인 답 말고 난 좀 더 현실적인 답을 원한다라고 했더니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 각서라도 쓸까? 그래서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쭈뼛쭈뼛 종이랑 펜을 가져오길래 제가 인감도장이랑 인주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글도 긴데 각서 설명 안 하고 각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각서 1. 저는 한 차례 바람을 피웠고 2번 다시 바람을 피지 않겠습니다. 2. 다시 이런 일을 번복할 시엔 합의 이혼을 진행하겠습니다. 3. 다시 이런 일을 번복할 시 모든 재산을 아내인 빵빵빵에게 소송 없이 양도하겠습니다. 4. 다시 이런 일을 번복할 시점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권을 아내인 빵빵빵에게 양도하겠습니다. 5.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를 한 달에 150만 원씩 아이 엄마인 빵빵빵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위 각서는 본인 뽕뽕뽕이 작성한 것이 확실하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시 위 모든 것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도장까지 찍고 각서를 완성했습니다. 거기에 집 명의, 자동차 명의도 제 앞으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걸린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간 걸리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랬듯이. 각서 다 썼고 재산 얘기 오갔고 이제 시댁에만 가는 일만 남았군요. 시댁에 각서 들고 신랑이랑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절 무척이나 반겨주십니다.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냐며 일단 어머님 아버님께 일 크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각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엔 각서 보시곤 조금 놀라시는 듯 하시더니 아버님이 그래 바람 피는 놈한테 재산 주느니 차라리 너한테 주는 게 낫다 이러시고 어머님은 난 우리 아들 다신 안 그럴 거라 믿는다. 그래서 2분 모두 도장 갖고 나오셔서 도장 꾹꾹 눌러주셨습니다. 솔직히 기분 많이 언짢으셨을 겁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 모든 게 원만하게 제 생각대로 처리가 잘 됐고 어머님이 절 따로 불러내셔서 부부가 무촌인 건 알지 제일 가깝기도 하지만 등 돌리면 바로 남 되는 게 부부란 거지. 이렇게 시작하시며 너는 내 아들 사람으로 만들어준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커오면서 여자친구 사귀는 거 몇 번 봤지만 너만한 아이 없었다. 그래서 엄마가 너 놓칠까봐 어린 나이에 싸워서 헤어지면 어쩌나 해서 결혼도 빨리 서두른 거다 라고 하시네요. 저 우리 신랑 17살 때부터 봐왔어요. 이 사람이요. 제가 한참 방황하고 다닐 때 저 잡아준 사람도 이 사람이고요. 저 친구들이랑 치고받고 싸워서 골목길에서 힘없이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절 몇 시간 동안이나 돌아다니며 결국 찾아내서 그 자리에서 정신 차리라고 혼내고 위로해준 것도 지금 우리 신랑이에요. 어머님은 이런 사실 모르세요. 저희 부모님은 아시고요. 저 집 나갔을 때 집에 안 간다는 절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집 현관 앞에 던져놓은 게 지금의 사위니까요. 그러다가 오빠 21살 군대 가는 날 굳이 또 따라가서 엉엉 울어버렸네요. 거기서 오빠 부모님을 처음 뵙고 그때 전 오빠를 좋아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제가 막 엉엉 우는 모습에 우리 아들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우는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이셨대네요. 오빠랑 편지도 자주 주고받고 선물도 자주 보내주다 보니 점점 보고 싶고 그립고 휴가 나오면 날 제일 먼저 만나러 와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사귀고 있더라고요. 저녁 후 오빠도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때늦은 방황을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도 안 하려고 하고 저한테 전역하자마자 나랑 결혼하자 하더니 결혼할 준비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할 것 같아 전쟁 선포를 했죠. 나 더 이상 오빠 못 만날 것 같다. 오빠 같은 사람 평생 믿고 따라갈 자신 없다. 난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라고요. 그랬더니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몰라서 묻냐? 그렇다면 더더욱 오빠랑은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더니 안다고 다시 한번 지켜봐 달라고 속는 셈 치고
안다고 다시 한번 지켜봐 달라고 속는 셈 치고 자기가 복학을 할 테니 졸업할 때까지만 지켜봐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졸업까지 오빠가 하고자 하는 걸 이뤄라. 아님 목표를 확실히 정해놔라.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그동안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난 오빠가 날 포기한다는 걸로 알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친언니랑 나이 차이가 있는데 친언니가 남자친구랑 결혼하는데 앞서 말한 것 같은 일들 때문에 언니가 매일 걱정하고 한숨 쉬는 걸 봐온 터라 난 절대 언니처럼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릴 때인데도 자리는 확실히 잡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오빠는 그 후로 대학교 복학을 했고 정말 죽어라 공부만 했어요. 성적 잘 받겠다고 과제도 작품도 정말 너무 정성 들여 잘 하더라고요. 옆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잘하고 있다고 우리 조금만 더 하자고 격려 아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졸업할 때쯤 취업 공고가 나왔고 2년제 졸업생들도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 기업을 대기업이 몇 달 뒤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아 경쟁률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요즘 2년제 나와선 대기업 꿈도 못 꾸잖아요. 일단 중소기업 들어가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하면 오빠도 대기업 사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죽어라 면접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서류 전형에선 일단 통과했고 면접날 미친 듯이 떨더군요. 잘할 수 있다고 이것만 붙으면 우리 결혼하자고 막 그랬습니다. 아,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정말 운 좋게 진짜 운 좋게 단번에 붙었습니다. 면접을 정말 잘 봤더군요. 그리고 정말 몇 달 뒤 대기업이 인수를 했고요. 우리 신랑 2년제지만 대기업 다닙니다. 물론 진급 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4년제 편입 준비하고 있고요. 뭐 아무튼 우리 신랑 인생기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오빠 부모님께서 다 봐오신 터라 제가 그냥 이뻐 보이셨나 봅니다. 오빠가 입사하고 나서 대기업이 인수하면서 연봉도 올라가면서 오빠네 집 쪽에서 결혼 얘기가 먼저 나왔죠. 저희 집에서도 뭐 그리 반대는 안 하셨어요. 너무 어린 나이라 조금 석연치 않아 하시긴 했었지만 쓰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다 말씀드려버렸네요. 아무튼 어머님이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 입에 달고 사세요. 오빠의 때늦은 방황에 부모님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만 했을 때 네가 잡아준 거라면서 이렇게 오빠를 사람 만들었다고는 하시지만 오빠가 절 정말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모두 가능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도 오빠도 서로를 굉장히 사랑했고 지금도 무지 사랑합니다. 우리 시부모님들도 정말 사랑하고요. 이혼만이 답은 아니었던 듯 싶네요. 이 사람 사랑하는 제 마음, 헤어지기 싫은 마음은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다시 한번 믿고 잘해보렵니다. 그리고 저 이 사람 의심 안 할 겁니다. 정말 한 번 더 믿을 겁니다. 내 믿음에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는 일이 있다면 전 진짜 진검 갖고 다 베어버릴 거예요. 소중한 리플들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잘 살게요. 제 일처럼 걱정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